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좀 이제 걱정하는, 지금 이제 좀 올라오니까 좀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막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언제 반등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반등하려나 혹은 조금 쉬었다 갈까 뭐 이런 좀 고민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심리가 바뀐 것에 대한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반등을 그러면은 일단은 쉬었다 잠깐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너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거야. 너무 낮은 PBR이니까 반등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올라야 되는 이유 오를 수 있으려면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PBR은 아주 역사적인 아주 저점 수준에 와 있는데, 왜 PER은 생각보다 그렇게, 싸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괴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아직도 시장은 그럼에도 일단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PER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실적이, 하향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아시려면, 오늘 드릴 말씀을 좀 아시려면 제가 일부러 며칠 전에 시장 9월 3일이었죠. 시장의 주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해가지고 여기 광고가 나오네요. 여기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시기를 회원분께서는 좀 보고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이것을 좀 이해해야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겁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어떤 시장에서 어떤 그 주가 그 가격, 이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EPS, 기업의 실적과 PER로서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EPS라고 하면 뭐 그냥 편하게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PER이라고 하면 기업의 실적 그 바깥의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뭐 기대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시장의 어떤 합의된 어떤 어떤 기대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 A라는 회사가 그래 가격은 그 실적은 꾸준하게 한 10원씩 내고 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을 보니까 보통 이 가격이 형성되려면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가격이 형성되려면 PER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형성된 가격이 뭐 한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현재 주가가 한 100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 실적이 한 1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10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회사는 실적이 한 요 정도 되면 그래 한 요 정도의 가치를 두고 멀티플을 주면 이 회사의 가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뭐 PER 이런 이야기는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좀 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했죠. 분명히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실적과 PER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같은 10원을 벌더라도 이 회사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한 10배 정도 주면 이 회사의 적정한 가치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어떤 이 업황이 매우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주 멋진 어떠한 그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뭐 집이라고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상가라고 해 보면 이런 거겠죠. 아, 여기 앞에 상가 앞에 지하철이 난다든지, 혹은 뭐 초등학교가, 뭐 학교가 들어선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매우 가치가 높아질 거야 라고 한다면 이 PER 멀티플은 10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을 주는 거죠. 뭐 많이 주면 이렇게 만약에 20배까지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 가치는 한 200원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집 앞에 건물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게 사실 옆 동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 10배 정도라도 멀티플을 받았던 애가 오히려 시장을 다 뺏기는 이런 효과 때문에 멀티플을 10배가 아니라 5배 정도만 주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은 50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절반인 확 줄는 거죠. 그리고 상승하게 되면 100%가 상승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같은 실적이어도 이 PER, 이 멀티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통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실적도 좋아야 되고, 이 PER, 이 멀티플도 높게 상향할 수 있는 업종에서 보통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뭐 5G라든지 2차 전지 쪽이 될 수 있겠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업황은 그럼에도 계속 2, 3년 이상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멀티플을 더 상향해야겠어.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이 가격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 시장이 PER이 좀 애매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코스피가 이렇게 있다면 코스피에 어떤 실적들이 있을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들의 합이죠. 그리고 이 코스피를 몇 배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인데, 분명히 실적이 상승하면서 멀티플이 올라가면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적은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실적과 멀티플이 같이 올라가면, PR이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해도 이거 진짜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적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그 상승은 반드시 강한 조정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신약주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약주들을 보면 실적은 사실 별 볼 일은 없죠. 계속 마이너스인 회사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어떤 미래 성장 동력 때문에 이 PER만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50배, 100배 뭐 이렇게 주잖아요. 앞으로 그 정도의 가치는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멀티플을 높여주는 건데, 만약에 아니네라는 이 실망감이 돌아오면 이 가격은 엄청 무섭게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인데, 최근에 그 코스피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두려움이 그거였던 거였어요. 코스피가 분명히 상승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 하니 분명히 EPS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계속 EPS가 하향 조정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PER만 올라갈까?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그냥 단순 기대감에 의한 혹은 기술적 반등 아니야?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두려워했었는데, 최근에 요 EPS라는 것이 같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것이 이제 아주 최근에 좀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9월 달 들어서. 9월 2일 날, 3일 날 요때 자료가 정리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8월달과 이제 최근에 요거를 좀 보면 이렇게 볼게요. 요 구간이죠. 이게 코스피인데요. 아, 맞다. 오늘 그 코스피는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이제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환율까지도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환율도 꽤 많이 하락했고 아주 좀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변동성 지수가 조금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변동성 지수도 확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아, 많이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 8월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했고 잠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9월부터 해가지고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때랑 요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는 거예요. 이 보면 보면 이 표에서도 보면 뭐 알 수 있겠지만 요 8월 요 초중반 때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PER의 상승률이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더 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 코스피 상승률이 더 커지고 있어요. PER 상승률보다. 이거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코스피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키워볼게요.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려면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려면 실적도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멀티플도 상향해야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뭐 반도체들이 바닥을 찍을 거니까 그러면은 뭐 좋아지겠지. 당연히 올라가겠지.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요것은 그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는데 얘네만 올라가는 것에 좀 불안함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PER을 보면 이 평균값을 이렇게 보면 이 평균값 대비해 가지고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어떤 폭들 이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이만큼씩 올라가는 심지어 이 중심선을 오버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많죠. 이렇게 보면 한번 올라가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예요. 분명히 8월 달에는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수급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8월은 자사주 매입이 많았어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 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월간 기타 법인 순매수를 보면 꽤 많은 금액으로 자사주로서 좀 지수를 방어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 코스피가 이렇게 좀 들 빠졌고 9월 달에 그 힘으로 반등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때 그 주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이란 것은 평균에 이렇게 회귀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고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 평균값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아주 역사적인 PER이 이 바닥 구간에 PER이 온다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한 번씩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무언가들이 존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했었고 이번에 역시도 그렇죠? 이번에 역시도 아주 바닥권에 왔었고 조금 올라오는 것이 보였고 그다음에 평균값을 까지는 최소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실적이 받침되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좋은 결과보다도 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코스피가 어떤 저점 대비해 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좀 올랐고 이것을 이제 평균값으로 좀 계산해 보면
한 50에서 한 100 정도 넘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이상으로까지는 코스피가 반등할 여력이 좀 있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어떤 것들도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큰 힘을 갖는 것이 이제 9월에 이제 FOMC 금리 인하의 폭이겠죠. 얼마나 인하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10월 달에는 또 관세 부과가 또 될지, 또 12월 달에 관세 부과가 또 한 번의 유예가 또 될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의 어떤 내용들과 금리 인하가 가장 첫 번째의 어떤 변동성을 만드는 것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일 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큰 분위기 안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시장이. 그리고 근데 저는 그 최근에 요것을 좀 보고, 아, 이거 조금 느낌이 좋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EPS, 그러니까 코스피 12개월 어떤 미래의 EPS 예측치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이 아니죠. 아주 오래 전부터 EPS가 계속 하향 조정되었었죠. 그러니까 EPS가 빠지니까 PER만 오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주가의 가격이라는 것이 EPS와 PER로 구성되었는데, 주가가 오르려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오르든지 같이 오르든지 해야겠죠. 근데 얘네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가는 안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PR이 올라갈 때는 이게 애매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네가 기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면 또 금세 내려오고, 살짝 반등하면 내려오고, 오히려 이 내려올 때는,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같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세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주가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구간과 하락하는 때는 EPS도 상승하고 PER도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인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EPS도 하락하고 PER도 하락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잠깐 PER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이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반등은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반등은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승할 때는 많이 상승하고 조금 조정받고, 많이 상승하고 조금 조정받고, 이런 것이죠. 근데 요거에서 조금 이제 의미를 좀 두는 건 뭐냐면 이 미래의 코스피 12개월 어떤 미래의 어떤 EPS가 3.9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9월 2일 날 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PR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실적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면 코스피의 상승은 정당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올라가야지만 주가가 그냥 쉽게 빠지거나 조정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9월 2일 날 멋지게 상승을 한 모습인데, 이렇게 상승을 분명히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향되다가 꺾여서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게 아주 작은 것들 말고, 그리고 일단 과거의 것들을 좀 제외하고 최근의 것으로 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강하게 EPS가 상승하는 구간은 딱 4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2009년도에 3번, 그리고 2013년도에 1번,
요 언저리 때 2013년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코스피의 어떤 목표가를 상행하기에 충분한 어떤 요소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것인지 뭐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겠죠.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미래의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EPS가 조금 상승하는 것은 빼고 EPS가 3.5 이상 급등한 사례로만 좀 보면 매우 흔하지 않은 결과값이 나오고, 근데 그 결과값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예전에 코스피를 추세선을 그을 때 사람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했었습니다. 월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로 좀 보면 예전에 코스피의 추세선을 그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었었어요. 예전에 뭐 여기는 뭐 상승 몇 파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추세선들을 그었었는데, 이 EPS 값으로 추세선을 그은 사람들은 2009년도에 큰 바닥을 받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바닥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바닥 요렇게 찍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추세선을 요렇게 한번 긋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긋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서 여기서 시장이 상승한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요렇게 상승 오파를 뭐 생각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락 오파가 나온 것이고, 그죠? 하락 오파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다시 EPS가 강하게 돌아 나가니 여기서부터 상승 오파가 시작되는 것 아닐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우 긍정적인 어떠한 신호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빨리 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연준보다 너무 과하게 먼저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해봤자 사실 언론인 것 같아요. 언론들.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시장의 실적에 그의 변동성을 주는 요소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죠. 보고, 그럼에도 아직은 우리 시장은 오늘 2000포인트를 살짝 회복했는데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매수인보다는 하락의 힘이 더 강한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도.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EPS가 이제 좋아지는 어떤 계기가 어떤 지표들이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큰 부담은 없겠다라는 것. 거기에다가 이제 9월 달에 혹시 FOMC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도 긍정적인 어떤 무언가로 좀 바뀐다면 상당히 뭐 안 좋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보면 지금 현재 연기금은 그 연기금의 주식 비중으로 좀 계산해 보면 한 1조 정도의 순매수 여력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질 때의 어떤 어떤 평균값들을 좀 보면 아직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 1, 2조 정도가 더해진다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좋은 어떤 내용들로 분위기부터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좀 얼른 하루빨리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금 어떤 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들. 근데 저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조금 전부터 계속 좋게 보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좀 요거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의견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삼성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SK하이닉스를 고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주 말고 좀 중소형주 어떠냐라고 했을 때 원익 IPS와 덕산 네오룩스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뭐 더존 비존이라든지 TCK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내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다행히도 오늘 그 TCK가 꽤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쵸? 근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음에 드리고, 근데 그 문의도 많았습니다. SKC 코롱 PI와 삼성 전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다음에 한번 기업에 대한 내용은 카페에다 좀 올려드리고, 일단 저희는 SKC 코롱 PI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좀 보고는 있고요. 삼성 전기보다는 훨씬. 근데 오늘 삼성 전기도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실적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삼성 전기는 일단 실적이 정리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SKC 코롱 PI는 긍정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일단 좀 짧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오늘 밤에는 S&P 500이 여기를 극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이 중요한 박스권을 극복할 것 같아요. 극복할 것 같고, 극복했으면 좋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극복할 것 같아요.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극복해줬잖아요. 저희는 극복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쪽 반도체 쪽의 어떠한 그 예상 실적들, 그러니까 목표가들을 상향하는 어떤 리포트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상승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